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나의 시야를 어디까지 넓혀서 볼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극단적으로 이거 하나를 정하고 이거 하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또는 이거 하나가 명확치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뭐가 하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뭔지, 이 두 가지는 꼭 정해야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답은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에서 15년 차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면 시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년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10에서 15년 차는 아직 초입니다. 나는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짧게 보시는 거고요. 한 80까지 일한다는 생각을 놓고 보시면 이제 막 다양한 고민을 하셔도 충분한 나의 커리어의 주기를 한 3등분 놓고 본다면 아직 첫 번째 주기에 있으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사표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 공부해 볼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고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도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너무 피곤해서 뭐 결혼을 의미해서 아기가 있어서 뭐 아기를 케어해야지 되다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선순위의 이슈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기 너무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빼박인 경우, 근데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뭔가를 할 만큼 절실하지 않으면 고민 안 하시면 돼요. 오히려 고민 자체를 그냥 하지 말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정신적, 육체적, 뭐 경제적으로 여러 이유로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이 고민이 너무 절실해서 내가 이 고민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 회사를 그만두겠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 복잡해 뭐가. 그러니까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플랜을 그리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단지 안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회사를 다니면서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분명하게 자기가 뿌리박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많이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늘 있다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편안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집단 이런 곳으로부터 일단 안정감을 찾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 자존감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게 막 너덜너덜해지고 내 잘못이 아닌 것도 내 잘못 같고 반대로 내 잘못인 것도 막 남의 탓인 것 같고 피하 구분이 안 되고 막 분노와 막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폭풍을 칠 텐데 그럴 때는 그런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건 뭔가에 대해서 계속 파고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 편히 잘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날 똑같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경험을 했으면 그게 이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어차피 피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끌로 파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한 번은 필요하고요. 그 이유 또는 이 상황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되 그 질문의 방향이 나의 탓을 한다거나 뭐 부모님의 탓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마치 소설을 보는 것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관찰을 하면서 방향 자체가 네거티브한 쪽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쪽.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방식이 이것의 원인은 1, 2, 3, 4, 5였어. 여기가 잘했고 저기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시시비리를 가리는 식으로 이슈를 정리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심지어는 문제를 문제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슈가 있었다. 챌린지가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문제 또는 이슈, 챌린지에 잘 대응하고 반응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방식으로 질문의 방향을 좀 더 긍정적인 거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고민과 이슈가 있었으면 특히 뭐 일과 관련해서 클롭하면서 그것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에 정면으로 직면을 하되
그것 자체로 나나 남을 깊이 미워하거나 뭐 분노하는 것보다는 분노도 하는 게 좋죠. 필요하면 분노합시다. 분노도 하고 자기한테 화도 내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랑 세상을 다 비참하고 더러운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그렇지는 않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류의 이유가 있고 불가항력이라도 이유는 있는 거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나면 자, 이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또는 이 다음에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가 그 상황에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덜 괴로워져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요. 왜 누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제가 왜 저러는지 몰라서 괴롭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고 나면 똑같이 서로 왼수가 됐더라도 덜 괴로워요. 예. 그래서 원인을 회피하지 않는 거, 가능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 예,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예, 세상과 나의 관계를 좀 잘 유지하면서, 예, 그 다음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게 솔직히 나의 마음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게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